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도 또 변함없이 시사브리핑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벌써 2017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은 저희들이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하루 전날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입니다. 혹시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방송 마이크 체크, 화면 체크 부탁드립니다. 3월 13일 전에 탄핵을 해라. 이 헌재 흔드는 야당, 야삼당 간첩당, 여기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여적 중에 여적 박지원이가 어제는 TV조선에 나가서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해라 하고 아예 대놓고 저 논책이라고 하는 종북 앵커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들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대선 캠프 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압박하고 있는 종북 간첩단을 보는 겁니다. 12만 종북 간첩단. 계엄령 선포에서 다 때려잡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이 나라 살립니다. 자, 평창 올림픽 D-365일. 이제 딱 1년 남았네요. 평창 올림픽. 겔비탱 외국인이 먹는 게 걱정이다. 겔비탱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갈비탕. 아, 그냥 갈비탱이로 해야지 왜 gel비탱이래요? 아니 그걸 이제 A자를 써서 갈비탕. 우리는 갈비탕 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겔비탱 하고 있죠. 그래서 먹을 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어간에 또 레스토랑이 생길 겁니다. 그 네, 어간에.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못해도. 그렇죠. 자, 영어 간판단 식당이 안 보여요 하고서 이걸 잡았어요. 네. 그쵸. 밑에다 영어 서비스로 좀 해줘야 되는데, 표기. 네, 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저는 참 오랜만에 이 훈훈한 기사를 봅니다. 기사가 아니라 저거죠. 예, 광고를 보는 겁니다. 네. 일면에다가 여기에 야, 이제 일면에다 이런 걸 다 실었네요. 그래서 법조인이 누구냐 하면 정기승 씨라고 전 대법관입니다. 네. 그다음에 변호사 김두현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고 이종순 씨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시윤 씨 전 헌재재판관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오디오가 자꾸 지난번부터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리가, 오디오 소리가. 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옆에 네. 코드 한번 보시고 자, 또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세중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종표 씨 원로 변호사, 그다음에 김문희 씨 전 헌법재판관, 함정호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평우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래서 이 9분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 마이크 것들인지. 좀 대고 읽으실까요? 이거 안에 어떤 조절이 안 됐나 봐요. 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후배 재판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썼어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1번,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 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고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평우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따라서 탄핵 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 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 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위헌이죠. 그러므로 234명의 법률을 만드는 헌법에 의거해서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234명이 헌법을 위반한 죄를 짓고 있다. 이거는 현행범이고 계엄령 선포해서 바로 체포해도 가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234명의 국회 이 개들이 한 짓이 이렇다. 세 번째,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는 것 역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 선거 중립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그렇죠? 세월호법은 넣지 말자라고 다른 의원들이 이제 제의를 했으면 234명이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우리가 제언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짓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이제 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 겸 간첩 요놈의 새끼는 여적질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4번,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없습니다. 헌법 위반의 사실이 없다. 이 뜻이죠. 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게 234명 국회의원 개들이 저지른 헌법 위반의 사례입니다. 저놈들은 바로 체포해야 마땅합니다. 5번,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 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 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 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걸 개 같은 특검 김수남 검찰총장 요 개새끼와 그다음에 이영렬이라고 하는 중앙지검장 겸 특별수사본부장 요 개새끼 두 마리 개보다 못한 새끼들 개보다 못한 요 두 마리 여적 놈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걸었죠. 이걸 이제 거니까 좋아라 하고 234명의 국회의원 개들이 받았죠. 네. 그리고는 저놈들이 누구를 임명했어요. 박영수와 윤석열이와 그다음에 이규철이와 양재시라고 하는 이 종북들 간첩의 지령을 받는 4마리 이상의 이 특검 및 특검보를 임명해갖고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닌 여적 야당의 특검 이놈들이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대통령을 신문하겠다, 이 개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헌재는 구명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년 1월 30일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년 3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구명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본다. 야, 멋있네. 이분들 그렇죠? 제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간 박한철 저놈은 지 후임 빨리 임명해 주라고 하는 절차도 안 하고서 3월 13일 이전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개짓을 하고 나간 놈이 박한철입니다. 그놈의 입에서 내 후임은 왜 빨리 정하지 않느냐. 대통령님이 유고면은 대통령의 고난대행이라도 내 후임을 정해 주십시오. 요 정직한 발언 한마디 안 하고도 개 쳐나가 버린 놈이 박한철 이 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원로 재판 이제 헌재 재판관도 계시고 대법관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이 제기하는 것을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께서는 이제 잘 고려하셔갖고 당신이 이정미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이 대대로 역적의 가문이 되느냐, 이제 의인의 가문이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7분의 헌법재판관님, 지금 죄도 정하여지지 않는 것을 당신들이 심리하고 있다는,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탄핵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반환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기각 말고 각하
각하했어야 될 것을 시기를 박한철이라고 하는 개 때문에, 선배 개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하가 마땅한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기각으로 이것을 판결한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은 사실상 국민 5천만이 바라보는 단두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까딱하면 당신들이 대대로 대한민국의 역적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역적의 맨 앞대가리에 박한철이라고 하는 이 개의 이름이 새겨지고, 두 번째 이정미 개의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는 이 중차대한 기로에 당신들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전이냐 후냐 전쟁, 7인 체제선 이명 반대된 탄핵 기각자. 3월 13일을 어느 놈이 정했어요? 박한철. 박한철. 또 누가? 권성동. 네, 요 권성동. 두 마리 간첩 여적 요 개새끼들이 정한 것이 50대 언론사 이 새끼들이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 그러면 언론사 이 50대 언론사 이 개새끼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놈이야? 권성동 간첩을 따라가고 저 대먹지 못한 박한철 전임 헌법재판소장을 여적을 따라가는 이게 50대 언론사 간첩 새끼들이 이게 3월 13일 전이냐 후냐 어느 놈이 3월 13일을 정했어. 이 자식들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어느 놈이 3월 13일로 정해. 박한철이 이 새끼가 신이냐? 권성동이 이 새끼가 신이냐? 아니요. 개보다 못한 자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이와 문재인 이 새끼가 신이냐?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신적 존재냐? 이런 개자식들. 자, 여기에 간첩들, 여기 박지원과 추미애와 심상정 요 세 마리 번드름하게 생긴 간첩 새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뭐 하라고? 3월 13일 이전에 인용하라고, 탄핵을 인용하라고. 이놈들 여적 3야당이고 여기에 문재인까지 합쳐서 4마리를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하야하라 탄핵하라 할 때도 저렇게 손잡고 하던데요. 저런 손잡는 게 유행인가 봐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김무성이 국민의당과 연대를, 이건 이미 지금 점쳐져 있죠. 박지원 밑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 유승민은 아니다. 새누리와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무성 밑에는 김무성의 배신, 박지원과 손을 잡았다. 그 다음에 유승민의 배신, 김무성에 속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놈이나 배신의 아이콘인데 이놈은 이놈한테 속고 이놈은 이제 박지원 편에 기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일배라는 게 뭐죠? 저는 여기다 저보고 일배라고 어떤 그 간첩 같은 놈 새끼가 들어와서 일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모임입니다. 애국적 모임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일배적 행위다. 이것은 찬사에 가까운 겁니다. 그럽니까? 자, 트럼프 정부 북의 핵무기냐 정권이냐 양자택일 강요할 것. 브루킹스 연구 군가 국가전략연구소 국제 컨퍼런스를 했다. 2017년이 가장 중요한 결단의 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양반은 결단하는데 아주 전광석화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 정책 여전히 불투명한 점 있긴 있지만 이미 김정은이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먹은 것이 트럼프 행정부로 보여집니다. 미 방위 공약 국권, 한국 차기 정부도 안보 합의 지켜야. 그래서 문재인 되더라도 사드 이거 반대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대통령 9.1 조사 취소. 오늘 청와대 일정 재협의하겠다. 일정 보도 놓고 책임 공방. 청와대는 특검이 비공개 약속 깼다 반발하고 특검은 청와대 격앙, 우리도 격앙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특검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의 약속 위반에 대해 우리는 격앙된 분위기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특검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특검에 저 박영수와 이제 윤석열이와 이규철이와 양재식이 이 박지원의 꼬봉, 문재인의 꼬봉
요놈들은 바로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채널을 타고 바로바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면 조사 자체는 위헌이다. 왜?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하지 범죄가 없다면 이것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그러므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들어본 적이 없다. 특검으로부터도 또 특별수사본부로부터도.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럼요. 이 헌법 84조를 이 언론기관이 위배하고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특검이 위배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것은 굳세게 맞서야지 대통령을 신문대에 세워서는 안 된다. 네. 대면 조사는 대면 신문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 84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이제 변호인단이 해서는 안 된다. 서숙구 변호사님,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서숙구 변호사님, 이 대면 신문 조사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전교조 국정교과서 방해에도 무대책이다. 왜? 장관 이준식 이놈이 간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감의 이재정, 조희연 등 17분의 15가 간첩과 종북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는 교육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므로 계엄령이 답입니다. 네. 계엄령이 답입니다. 이 교육, 이거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북한은 1948년도에 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했고 네. 대한민국은 아니다. 정부 수립으로만 그쳐라.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걸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전교조가 찾아가서 다 회방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교육부 장관 이준식이가 이걸 말리지 못하는 간첩으로서 작동하고 있고 조희연과 그 다음에 이재정이라고 하는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과 이 경기도 교육감, 이 간첩 새끼들이 다 장악하고서 교육계를 장악하고서 대한민국 교육을 종북 간첩의 교육으로 다 바꿔놔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계엄령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2달 반 동안 자기는 계엄령을 반대하셨대요. 근데 1시간 전에 정말 계엄령을 반대한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엄령뿐이 답이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분 네, 거를. 이제 한 번 알아갑니다. 네. 자, 매티스 미 국방장관 중국 주변국들의 명나라 왕조처럼 군다. 저는 이걸 보고서 네. 야, 매티스는 대단한 사람이다. 야,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다. 명나라 왕조가 주변국에다가 했던 것처럼 네. 지금 시진핑이가 하고 있다. 이 직설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또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라는 것을 오늘 이 타이틀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발언입니다.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재정 교육감을 존경합니다. 이런 거는 정북 찻발 아닌가요? 이재정이는 통일부 장관할 때 네. 문재인과 함께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우리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주권 국가의 일을 김정일에게 물어봐서 지령을 받아 기권하게 했던 통일부 장관을 했던 놈이 네. 이재정입니다. 그놈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을 하니까 그놈을 존경하면은 종북 간첩단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네, 닉도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하니까 사람도 이제 그 북한 북조선 헌법에 나오는 네네. 제3조와 제8조에 나오는 그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사람 중심 이걸 뭐 경기도 경북 그 도지사 김관용이도 쓰고 뭐 사방에서 씁니다. 이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들이 그 밑에 들어왔거나 그놈들이 간첩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 개똥이다 이놈의 자식들. 그렇죠. 자. 헌재 협박 세력 심각한 불복종 투쟁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야3당의 간첩들 문재인, 박지원, 추미애, 심상정이가 이제 기각하기만 하면 불복종하겠다. 이제 촛불 반란하겠다라고 또 문재인은 촛불을 다시 불태우자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폭동으로 변하기만 하면 그 자리 다 쏴서 죽이고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바로 살리면 됩니다.
자, 문캠프 내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자리 비판. 이게 문재인 이놈은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네. 이놈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켜요? 추미애 이 간첩이니까 대통령 시키려고 지금 당대표 하고 있지. 이 나쁜 놈들. 많은 분들이 이장이나 하면 딱 잘하겠다고 그러네요. 아니 이장을 해도 이게 조리가 맞아야지 이장을 시키죠. 말의 조리, 언행의 일치 이게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장은 좀 높이 쳐준 건가요? 요새 이장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학식도 아주 높으시고 헌신적이시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을 학교의 교과서 협박, 깡패와 뭐가 다른가? 이게 다 이준식 교육장관 간첩, 이재정, 조희연 교육감이 간첩 이놈들이 지금 다 벌리는 소행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5천만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데 태극기 들고 이놈들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계엄령으로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12만 종북 간첩 세력들을 다 찾아갖고 이제는 척살, 사형에 처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여적죄로서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로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로 사드 반대하는 놈들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우군에게는 군사상으로 불리함을 주고 적군에게는 유리함을 주는 죄. 2월 11일 토요일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왜 태극기를 들어야 하는가? 국민은 악마의 재판관이 있다면 국민은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 알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이수라고 하는 자와 강일원이라고 하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 적어도 세 분이 탄핵은 기각되어야 된다. 각하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심의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제 기각해야 된다 하는 분이 세 분 이상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모든 국민들은 서울시청 앞 대한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갈 겁니다. 12시 반에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것을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국민들 권영애가 탄핵 기각 이거는 목에 매지 말라라고 해도 이제는 그들에게 불복종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켈러 부대는 아예 찢어요. 남의 재산을 저거 몇백짜리인데 만든 게. 찢으면 그놈을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 그놈을 현장에서 아니요.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한꺼번에 고발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놈들은 여적입니다. 왜 국민의 자유 표현을 말살합니까?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국민들은 다 시청 앞 5번 출구 앞으로 다 나와서 네. 그 자리에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우리는 함께 외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탄기국이 하는 거기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그럼요. 내에서 계엄령 방해하죠. 선포하라 할 겁니다. 탄기국이 모이면은 우리 애국 이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대통령을 구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경고하건대 권영애, 그다음에 정광택이, 정광용이 당신들이 좋아서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감사할 따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에.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법 질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출하러 그 자리에 나간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니들이 계엄령 선포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국민이 아니다. 이 깨떡 같은 놈들아. 계엄령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헌법 77조에 의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합헌적인 겁니다. 헌법 77조의 4항과 5항을 이 까방송, 손까방송, 손상대 씨가 이제 변조해갖고 국민을 왜곡되게 선동하는데 그것은 통고한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령 선포하고 통고한다. 통고하면은 국회가 모여갖고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지체 없이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다. 그런데 그걸 왜 손상대는 그것을 승인인 양 그걸 던져줘도 국회가 모이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엄령은 물 건너갈 것이다. 왜 이 거짓 방송을 그런 말까지요? 물 건너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손상대 씨가 모르고 했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서도 국민들을 거짓 선동한 것이라면 이제 당신 탄기국의 정체가 아하 저놈들이 헌법 그렇죠. 77조를 계엄령 선포 촉구 못 위조해서 가게. 계엄령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국민 선동으로 이제 때려잡는 역사 이게 결국은 태극기 애국 세력을 계엄군이 나와서 짓밟는 역사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것을 권영애와 정광택이와 정광용이가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붙여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네.
아, 유네스도 얼굴이 뭐 궁금해서 얼굴 보이면 뭐 계엄령을 발동하라고 한다고 그런 하시는 분. 유네스도 인터넷 쳐보면은요. 아, 참, 내일 오시면 저 볼 수 있습니다. 오카리나 연주합니다. 궁금하면 내일 국방부로 오세요. 전쟁기념관. 자, 제가 여기다 올린 겁니다. 네. 전광판을 보라. 서경석이 권영애, 김문수, 조갑재 등 위장보수, 종북간첩 등의 속셈을 드러내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어제 포항에서 열렸던 애국 집회였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여기는 서경석이와 조갑재가 나왔다고 아, 합니다. 돈 엄청나게 많이 걷어갔다던데 그다음에 막 5만 원, 10만 원 했대요. 이 다음 날은 또 김문수하고 같이 대구에서 나왔고요. 이 주도를 이제 서경석이 이 종북 간첩단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도를. 그래서 이 서경석의 정체가 여기 전광판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국가 안보 지키지 않는 국무총리 절대 반대. 뭔 소리예요? 이게 서경석의 실체입니다. 국가 안보 지키지 않는 국무총리 절대 반대. 이건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뭔 소리야? 국가 안보를 지금까지 지켰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왜 황교안을 공격하는 집회로 그러니까요. 서경석이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증빙 자료가 야, 여기 증빙 올라온 겁니다. 자료네요. 이수미 씨가 여기서 이 탄핵 기각이다 무효다라고 했을 때 요 뒤에다가 요걸 비춰준 겁니다. 이수미 씨는 이 사람들 서경석이를 반대하는 연설을 했고 서경석이가 색깔이 좀 붉다. 그리고 간첩 종북들이 득식을 하다 하는 네, 잘 말하셨네요. 이 방송을 했을 때 왜 뒤에다 여기에서 저걸 깔아요? 이걸 깔고 그다음에 또 이 마이크가 안 나오게끔 하고 오호. 고짓거리를 서경석이가 했다는 아니요, 겁니다. 마이크 안 나온 거는 돈을 안 쓰면은 마이크의 시스템에 그 문제가 시간에, 일 수도 그 있어요. 시간에. 그래서 저는 서경석이가 지금 조갑재와 함께 이제 황교안 죽이기에 들어가서 김문수를 대타로 끌고 나와서 이제 황교안 죽이기를 하는 이 증빙 자료가 야, 진짜 국가 안보 지키지 너무 않는 국무총리 절대 반대라고 하는 이 전광판과 함께 서경석이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네. 이 아니, 실체를. 이수미 씨는 애국 발언을 많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근데 왜 뒤에다 저래요? 김문수는 황교안이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 앉는 종북 간첩단의 일원으로서 네. 이제 활동하고 있다. 왜? 이자가 대통령은 하야해야 된다고 앞장서던 놈이 한 달 지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닌가벼 하고서 또 기어 나온 것을 보고 그것도 서경석이하고 손을 잡고서 이 대구 지역을 돌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걸 보고 아하, 위장 보수가 이제는 실체를 드러냈구나. 보수 세력들에게서 황교안 표를 갉아내는 역할을 이제 김문수와 함께 들고 나오고 있구나. 이것이 제가 판단하는 정황 판단입니다. 어떤 이상입니다. 분이 이수미 씨가 저기 뒤에 저걸 까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럼요. 저분은 애국 발언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체자가 아니고 주부로서 잘하시던데. 주체를 한 것은 서경석이가 했으니까 네네. 서경석 목사가 이 정체성을 드러낸 이걸 좀 결국은 밝혀봐야 되겠네요. 보수 파괴를 위해서 들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서경석 목사가 새누리당에 주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받고 입당 원서를 받고 하는데 그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네. 왜? 이 사람이 그걸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경석이는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준다 이쪽으로 준다라고 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김무성이를 주는 그래서 김무성이가 결국은 박지원과 연합되는 거기에 이제 이 붉은 세력으로서 서경석이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험한 국면이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 투어하니까 지금 다니면서 올바른 소리를 해야죠. 그럼요. 그런데 그것은 김문수를 앞세워서 황교안이를 대통령 못되게 하고 결국은 어부지리로 박지원이나 문재인 세력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 서경석의 음모가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네. 어느 분이 여기다 골 때리네. 근데 저는 어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았어요. 대구 집회, 부산 집회 막 올라가면서 서경석 목사님이 그냥 후원 이야기를 해서 5만 원, 막 10만 원 막 후원통으로 막 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서 서울에서 하다가 실패한 서경석이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는 영남 세력을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하는 인자 중에 한 명이 김문수로 떠오른 겁니다. 하야해라고 김무상과 함께 앞장서서 하야하던 사람이 탄핵을 기각해라고 돌변하면서 이제 서경석이와 손을 잡았는데 목표는 이제 황교안 보수 세력을 갉아먹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지도가 19점 매시고 진짜로 열심히 황교안 국무총리님 같으신 그런 대행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서경석이와 손잡은 김문수는 원천 무효입니다. 네. 종북 간첩단의 일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성주 장군의 평가입니다. 그때 우리 그 새누리당 앞에서 주옥순 여사님이 그 대표님이 김문수 그분을 잠깐 세웠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쫓아냈잖아요. 뭔 헛소리 하냐고. 그 임명진인가. 나와서도 헛소리를 했죠. 임명진이 믿을만하다는 거 하고. 네. 뭔 헛소리를 해요, 그렇게. 이제 촛불하고 이 태극기 집회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하고. 네. 이제 그 짓을 하면서 그만두면서 왜 자기가 태극기 들고 나가냐고요, 김문수 씨는. 이제 기회를 엿본 거죠. 김문수가 서경석이하고 손잡고 이 개짓을 하는 현장에 등장한 겁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전쟁기념관에 내일 전쟁기념관에 오시면요. 저런 종이 성조기가 아닙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한성주 장군님 이렇게 좋은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를 만들듯이 성조기도 이런 좋은 재질로요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한재준이라고 우리 그때 그 재향군인회 와가지고 뭐 엽서 팔고 뭐 한다고 후원 모금하는 거를 그 못하게 했더니 끝까지 하겠다고 한 분, 그분은 그렇게 먹고 산다고 그분은 놔두고 다시 서명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서명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저기가 있는 명단, 저희 명단도 다 드릴 수도 있고 서명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표창원 때려 죽이자. 그거 진짜로 그 사람은 너무 웃기지도 않아요. 저도 아티스트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하루 전에 저를 갖다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오히려 뭔가 아무튼 저희는 서명에 절대 모금함 없습니다. 서명 순수하게 서명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위원장인 윤 에스더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후원 후원함 절대 없고요. 서명 받고 싶은 분들 미리 살짝 와갖고 모금통하고 같이 하지 마시고요. 말없이 하지 마시고요. 문자 하나로 틱 저에게 모금 뭐 누구누구 합니다.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 만들지 마시고요. 전화로도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어떤 분, 어떤 단체에서 한다는 거를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금은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한성주 장군님 모금함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 네. 제 전화번호로 꼭 확인하게 한번 부탁해 주세요. 연사도 하루 전에까지는 아니고요. 다 마감됩니다. 미리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모금은 우리는 안 합니다. 자, 2월 아니 현장 모금은 안 현장 합니다. 모금 안 합니다. 네. 자,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이제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흔들기 부추기는 정치권 야3당 간첩들이죠. 이렇게 좀 정직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문재인이 촛불 들어야 야권 집회 총동원 태세. 대통령 변호인은 여당을 향해 탄핵 기각 TF 구성을 헌재 휘둘리지 말고 정치권은 결과에 승복해야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특검 트집 잡은 청와대. 아까 조선일보는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요 동아의 10명 간첩은 아예 청와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글을 썼어요. 오늘 대통령 조사 무산. 일정 보도 문제 삼아 조사 재검토. 그래서 이 특검 조사는 신문은 받지 말아야 된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받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미 의회 사드 배치 촉구 초당적 결의안. 초당적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드는 배치는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중국을 또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들어옵니다. 땅굴 전쟁과 선제 공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 작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가 보도하는 이제 현재 북해군의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정보 당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이야기를 찾고 하시는데요. 신의 한 수는 정말 애국자 방송입니다.
그 신의 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태극기 바람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신의 한 수 욕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이 대한민국 영토 내 땅굴 속 북한군 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게 중요해요. 2월 9일 날 4,570명, 2월 8일 날 4,600명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할 때 10,000명 이상이 됐다. 이거는 비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고 정보 당국에서 이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한 수 스튜디오에 가서 장군님 하라 하지만 신의 한 수는 한성주 장군님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지도 않은데 또 가시는 한성주 장군님 아니십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청와대 오세요. 특검서 언론 플레이 특검 청이 날짜 흘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적 박영수가 이걸 일일이 다 박지원과 문재인에게 보고해야 되는 여적입니다. 그러므로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담 커진 박 대통령 측 공세, 그다음에 보글보글 끓는 특검, 헌법 84조 위배다. 받지 마시라. 대면 조사도 대면 신문도 받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충근이 양재식 특검보가 대면 조사 맡을 듯. 근데 양재식 이놈이 종북입니다. 박지원의 꼬봉입니다. 자, 탄핵 위기론 꺼낸 문재인. 이 탄핵 이거 뭐냐면 탄핵이 기각될 것 같아. 이게 이제 문재인이가 정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지층 결집에 조기 대선 굳히기. 그래서 탄핵 2월 선거 무산 촛불혁명을 촉구했다. 그래서 이놈은 반란죄로 죽여야 되는 놈이 문재인입니다. 2007년도에 반란짓을 했잖아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 이어간에 김정일에게 우리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 찬성할 거요 반대할 거야를 적국의 수장에게 물었던 놈이 문재인과 이재정 아닙니까? 이런 놈들 다 잡아 죽이는 계엄령이 이제 보고돼야 됩니다. 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퇴임 후 선고 참여 가능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태극기 민심업은 새누리, 문재인이 국민 위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박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전 의원 여당 탄핵 기각 위에 지원해달라. 심판 늦춰질수록 보수 결집에 유리하다. 새누리도 적극 화답, 야권의 반격을 가하고 있다. 이제 새누리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왜? 힘을 얻었죠. 234명의 이 개같은 국회의원들은 이제 탄핵 기각되면 다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헌법을 위배해서 이 헌법 위배된 걸 다수결로 해갖고 헌법재판소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234명. 이놈들은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서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자, 미 하원소도 주목받은 문재인. 문재인?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이제 여적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도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놈이 이제 대통령 되면 북한부터 먼저 갔다 오겠다. 이놈은 반미 친중을 내세웠던 누구죠? 노무현. 네.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했던 놈이다. 이게 이제 다 미 하원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확실히 그럼요. 밝혀져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되면은 한미 동맹이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네. 안희정이 중국 한반도 사드 존중해달라. 네. 한미 4달 키 리조 볼 때 사드 운용 첫 훈련한다. 북한 미사일 탐지 요격 절차 점검하고 북핵 선제 타격 4D 작전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땅굴 전쟁, 선제 공격 이 위험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파고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땅굴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멸망입니다. 네. 자, 아내 비리땐 쏴 죽인다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아니 말을 해도 어떻게 아내를 싸 죽입니까? 무슨 김유신이에요? 총장 법정 구속. 칼로 말을 자르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줏대가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여적 중에 여적, 악인 중에 악인 2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1명이 문재인인데 유튜브를 안 보실까요, 저분은? 품에 가서 안긴 겁니다. 안 보고 있겠죠. 텔레비전 보고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빠져서. 군인들은 순수하시다잖아요. 순수가 아니라 지금 텔레비 간첩들이 운영하는 텔레비만 보고 자빠져 있는 놈들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5천만, 4천만이라도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왜?
텔레비 보면 모르느냐? 저렇게 거짓을 선동하는 텔레비,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의 찬양을 받고 있는 텔레비만 자빠져 보고 있는 국민은 개판 국민이고 이건 개돼지 같은 국민이다 선포하는 바입니다. 네. 뭘 절 보고 확장성 생각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개떡입니다. 국민들 5천만이 깨어나지 않으면 김정은의 노예가 됩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의 선동에 의해서, 촛불 반란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저들을 깨우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우는 겁니다. 4천만이 텔레비만 자빠져 보고 있으면 니들은 여적과 똑같은 놈들이다. 유튜브 봐라. 이 바보 같은 국민들아. 박 대통령과 야당의 조직적 헌재 압박. 이 자식들은 박 대통령을 맨 앞에다가 세웠어요. 피해자를. 이게 10명 간첩 동아 이 자식들이 동아일보 다 끊으세요. 네. 이 개 같은 놈들 조선일보도 다 봅니까? 끊고 있어요. 사람들 막 문자 와요. 재벌개혁위원 상법 개정안도 옥석가려야 재벌 개정입니까? 재벌 해체고 대한민국 경제 파괴죠. 이걸 야 3당 간첩 새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죠. 문재인과 박지원과 추미애와 심상정. 계엄령 선포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놈들이 요 4명의 야 3당 리더십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밑빠진 독, 물붓기, 청년수당 공약. 이제 돈을 막 퍼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대선 때입니까?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도 모르는데 언론사 50대 언론사 이 새끼들이 뭐 대선 뭐 해갖고 이게 법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개자식들이 개짓을 하는데도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님이 이걸 지금 어떻게 바로잡아요? 계엄령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간첩공화국보다 싸잡아요. 계엄령이 답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2월 10일 금요일 14시부터 18시 13시에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14시부터 본대회를 합니다.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 내일 모여주시 010 다시 말씀드립니다. 010-5368-1782 촛불은 라이터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꼭 라이터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라이터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꺼져가는 촛불 대신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내일 2월 10일 내일 예배는 1시부터입니다. 늘 장로님이신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늘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깨어있는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오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기각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또 외치고 못된 짓 하는 국회도 해산하고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산할 수 있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종북 간첩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계엄령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터 되지 맙시다. 라이터 되지 말고 늘 무엇이 돼야 되는지 아시죠? 저희 한성주 장군님과 우리 애국자분들 중에 애국심 하나 뜨거운 사람이면 내일 오십시오. 저희는 조직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다면 내 조국 대한민국은 공산 좌빨 빨갱이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고 종북 간첩들이 득실 걸으셔 삐랴가 이곳저곳 난무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대기하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애국심이 있는 분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윤에스더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득 눈물 질질 흘리며 눈물 콧물 짜며 세부에서 배를 통통 타고 대한민국으로 뛰어왔던 윤에스더 생각이 납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일 1시 기도자들 금식하시는 분들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며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계엄령 선포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위헌이죠. 그러므로 234명의 법률을 만드는 헌법에 의거해서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234명이 헌법을 위반한 죄를 짓고 있다. 이거는 현행범이고 계엄령 선포해서 바로 체포해도 가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234명의 국회 이 개들이 한 짓이 이렇다. 세 번째,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는 것 역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 선거 중립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그렇죠? 세월호법은 넣지 말자라고 다른 의원들이 이제 제의를 했으면 234명이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우리가 제언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짓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이제 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 겸 간첩 요놈의 새끼는 여적질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4번,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없습니다. 헌법 위반의 사실이 없다. 이 뜻이죠. 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게 234명 국회의원 개들이 저지른 헌법 위반의 사례입니다. 저놈들은 바로 체포해야 마땅합니다. 5번,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 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 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 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걸 개같은 특검, 김수남 검찰총장 요 개새끼와 그다음에 이영렬이라고 하는 중앙지검장 겸 특별수사본부장 요 개새끼 두 마리 개보다 못한 새끼들 개보다 못한 요 두 마리 여적 놈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걸었죠. 이걸 이제 거니까 좋아라 하고 234명의 국회의원 개들이 받았죠. 네. 그리고는 저놈들이 누구를 임명했어요. 박영수와 윤석열이와 그다음에 이규철이와 양재시라고 하는 이 종북들 간첩의 지령을 받는 4마리 이상의 이 특검 및 특검보를 임명해갖고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닌 여적 야당의 특검 이놈들이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대통령을 신문하겠다, 이 개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헌재는 구명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년 1월 30일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년 3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구명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본다. 야, 멋있네. 이런 그렇죠? 제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간 박한철 저놈은 지 후임 빨리 임명해 주라고 하는 절차도 안 하고서 3월 13일 이전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개짓을 하고 나간 놈이 박한철입니다. 그놈의 입에서 내 후임은 왜 빨리 정하지 않느냐. 대통령님이 유고면은 대통령의 고난대행이라도 내 후임을 정해 주십시오. 요 정직한 발언 한마디 안 하고도 개쳐나가 버린 놈이 박한철 이 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원로 재판 이제 헌재 재판관도 계시고 대법관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이 제기하는 것을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께서는 이제 잘 고려하셔갖고 당신이 이정미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이 대대로 역적의 가문이 되느냐, 이제 의인의 가문이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7분의 헌법재판관님, 지금
죄도 정하여지지 않는 것을 당신들이 심리하고 있다는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탄핵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반환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기각 말고 각하했어야 될 것을 시기를 박한철이라고 하는 개 때문에 선배 개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하가 마땅한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기각으로 이것을 판결한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은 사실상 국민 5천만이 바라보는 단두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까딱하면 당신들이 대대로 대한민국의 역적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역적의 맨 앞대가리에 박한철이라고 하는 이 개의 이름이 새겨지고 두 번째 이정미 개의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는 이 중차대한 기로에 당신들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전이냐 후냐 전쟁 7인 체제선 이명 반대된 탄핵 기각자 3월 13일을 어느 놈이 정했어요? 박한철 또 누가? 권성동. 네, 요 두 마리 간첩 여적 요 개새끼들이 정한 것이 50대 언론사 이 새끼들이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 그러면 언론사 이 50대 언론사 이 개새끼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놈이야? 권성동 간첩을 따라가고 저 대먹지 못한 박한철 전임 헌법재판소장을 여적을 따라가는 이게 50대 언론사 간첩 새끼들이 이게 3월 13일 전이냐 후냐 어느 놈이 3월 13일을 정했어. 이 자식들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어느 놈이 3월 13일로 정해. 박한철이 이 새끼가 신이냐? 권성동이 이 새끼가 신이냐? 아니요. 개보다 못한 자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이와 문재인 이 새끼가 신이냐?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신적 존재냐? 이런 개자식들. 자, 여기에 간첩들 여기 박지원과 추미애와 심상정 요 세 마리 번드름하게 생긴 간첩 새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뭐 하라고? 3월 13일 이전에 인용하라고 탄핵을 인용하라고. 이놈들 여적 3야당이고 여기에 문재인까지 합쳐서 4마리를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야하라 탄핵하라 할 때도 저렇게 손잡고 하던데요. 저런 손잡는 게 유행인가 봐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김무성이 국민의당과 연대를 이건 이미 지금 점쳐져 있죠. 박지원 밑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 유승민은 아니다. 새누리와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무성 밑에는 김무성의 배신 박지원과 손을 잡았다. 그 다음에 유승민의 배신 김무성에 속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놈이나 배신의 아이콘인데 이놈은 이놈한테 속고 이놈은 이제 박지원 편에 기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일배라는 게 뭐죠? 저는 여기다 저보고 일배라고 어떤 그 간첩 같은 놈 새끼가 들어와서 일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대단하네요. 모임. 애국적 모임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일배적 행위다. 이것은 찬사에 가까운 겁니다. 그럽니까? 자, 트럼프 정부 북의 핵무기냐 정권이냐 양자택일 강요할 것. 브루킹스 연구 군가 국가전략연구소 국제 컨퍼런스를 했다. 2017년이 가장 중요한 결단의 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양반은 결단하는데 아주 전광석화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 정책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있긴 있지만 이미 김정은이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먹은 것이 트럼프 행정부로 보여집니다. 미 방위 공약 국권 한국 차기 정부도 안보 합의 지켜야. 그래서 문재인 되더라도 사드 이거 반대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대통령 9.1 조사 취소 오늘 청와대 일정 재협의하겠다. 일정 보도 놓고 책임 공방. 청와대는 특검이 비공개 약속 깼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도 또 변함없이 시사브리핑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벌써 2017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은 저희들이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하루 전날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입니다. 혹시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방송 마이크 체크, 화면 체크 부탁드립니다. 3월 13일 전에 탄핵을 해라. 이 헌재 흔드는 야당, 야3당 간첩당, 여기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여적 중에 여적 박지원이가 어제는 TV조선에 나가서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해라 하고 아예 대놓고 저 논책이라고 하는 종북 앵커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들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대선 캠프 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압박하고 있는 종북 간첩단을 보는 겁니다. 12만 종북 간첩단. 계엄령 선포에서 다 때려잡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이 나라 살립니다. 자, 평창올림픽 D-365일 이제 딱 1년 남았네요. 평창올림픽. 겔비탱 외국인이 먹는 게 걱정이다. 겔비탱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갈비탕. 그냥 갈비탱이로 해야지 왜 겔비탱이래요? 아니 그걸 이제 A자를 써서 갈비탕. 우리는 갈비탕 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겔비탱 하고 있죠. 그래서 먹을 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어간에 또 레스토랑이 생길 겁니다. 그 어간에.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못해도. 그렇죠. 자, 영어 간판단 식당이 안 보여요 하고서 이걸 잡았어요. 네. 그쵸. 밑에다 영어 서비스로 좀 해줘야 되는데 표기. 네. 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저는 참 오랜만에 이 훈훈한 기사를 봅니다. 기사가 아니라 저거죠. 광고를 보는 겁니다. 네. 일면에다가 여기에 이제 일면에다 이런 걸 다 실었네요. 그래서 법조인이 누구냐 하면 정기승 씨라고 전 대법관입니다. 네. 그다음에 변호사 김두현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고 이종순 씨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시윤 씨 전 헌재재판관,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오디오가 자꾸 지난번부터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리가 오디오 소리가. 자, 중앙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네. 옆에 코드 한번 보시고 자,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세중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종표 씨 원로 변호사, 그 다음에 김문희 씨 전 헌법재판관, 함정호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평우 씨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래서 이 9분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것들인지. 마이크 좀 대고 읽으실까요? 이거 안에 어떤 조절이 안 됐나 봐요. 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후배 재판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썼어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1번,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 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평우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따라서 탄핵 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 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 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경북 그 도지사 김관용이도 쓰고 사방에서 씁니다. 이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들이 그 밑에 들어왔거나 그놈들이 간첩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 개똥이다 이놈의 자식들. 그렇죠. 자, 헌재 협박 세력 심각한 불복종 투쟁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야3당의 간첩들 문재인, 박지원, 추미애, 심상정이가 이제 기각하기만 하면 불복종하겠다. 이제 촛불 반란하겠다라고 또 문재인은 촛불을 다시 불태우자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폭동으로 변하기만 하면 그 자리 다 쏴서 죽이고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바로 살리면 됩니다. 자, 문 캠프 내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자리 비판. 이게 문재인 이놈은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네. 이놈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켜요? 추미애 이 간첩이니까 대통령 시키려고 지금 당대표 하고 있지. 이 나쁜 놈들. 많은 분들이 이장이나 하면 딱 잘하겠다고 그러네요. 아니 이장. 이장을 해도 이게 조리가 맞아야지 이장을 시키죠. 말의 조리, 언행의 일치 이게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장은 좀 높이 쳐준 건가요? 요새 이장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학식도 아주 높으시고 헌신적이시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을 학교의 위해서. 교과서 협박, 깡패와 뭐가 다른가? 이게 다 이준식 교육장관 간첩, 이재정, 조희연 교육감이 간첩 이놈들이 지금 다 벌리는 소행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5천만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데 태극기 들고 이놈들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계엄령으로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12만 종북 간첩 세력들을 다 찾아갖고 이제는 척살, 사형에 처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여적죄로서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로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로 사드 반대하는 놈들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우군에게는 군사상으로 불리함을 주고 적군에게는 유리함을 주는 죄. 2월 11일 토요일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왜 태극기를 들어야 하는가? 국민은 악마의 재판관이 있다면 국민은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 알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이수라고 하는 자와 강일원이라고 하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 적어도 세 분이 탄핵은 기각되어야 된다. 각하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심의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제 기각해야 된다 하는 분이 세 분 이상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모든 국민들은 서울시청 앞 대한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갈 겁니다. 12시 반에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것을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국민들 권영애가 탄핵 기각 이거는 목에 매지 말라라고 해도 이제는 그들에게 불복종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켈러 부대는 아예 찢어요. 남의 재산을. 저거 몇백짜리인데 만든 게. 찢으면 그놈을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 그놈을 현장에서 아니요.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한꺼번에 고발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놈들은 여적입니다. 왜 국민의 자유 표현을 말살합니까?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국민들은 다 시청 앞 5번 출구 앞으로 다 나와서 네. 그 자리에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우리는 함께 외칠 겁니다. 물론 탄기국이 하는 거기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할 겁니다. 탄기국이 모이면은 우리 애국 이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대통령을 구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경고하건대 권영애, 그다음에 정광택이, 정광용이 당신들이 좋아서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감사할 따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에.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법 질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출하러 그 자리에 나간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니들이 계엄령 선포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국민이 아니다. 이 깨떡 같은 놈들아. 계엄령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헌법 77조에 의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 합헌적인 겁니다. 헌법 77조의 4항과 5항을 이 까방송, 손까방송, 손상대 씨가 이제 변조해갖고 국민을 왜곡되게 선동하는데 그것은 통고한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령 선포하고 통고한다. 통고하면은 국회가 모여갖고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지체 없이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다. 그런데 그걸 왜 손상대는 그것을 승인인 양 그걸 던져줘도 말하고 특검은 청와대 격앙 우리도 격앙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특검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의 약속 위반에 대해 우리는 격앙된 분위기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특검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특검에 저 박영수와 이제 윤석열이와 이규철이와 양재식이 이 박지원의 꼬봉, 문재인의 꼬봉
요놈들은 바로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채널을 타고 바로바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면 조사 자체는 위헌이다. 왜?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범죄가 없다면 이것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그러므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들어본 적이 없다. 특검으로부터도 또 특별수사본부로부터도.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럼요. 이 헌법 84조를 이 언론기관이 위배하고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다음에 특검이 위배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것은 굳세게 맞서야지 대통령을 신문대에 세워서는 안 된다. 네. 대면 조사는 대면 신문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 84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이제 변호인단이 해서는 안 된다. 서숙구 변호사님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서숙구 변호사님 이 대면 신문 조사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전교조 국정교과서 방해도 무대책이다. 왜? 장관 이준식 이놈이 간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감의 이재정, 조희연 등 17분의 15가 간첩과 종북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는 교육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므로 계엄령이 답입니다. 네. 계엄령이 답입니다. 이 교육, 이거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북한은 1948년도에 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했고 네. 대한민국은 아니다. 정부 수립으로만 그쳐라.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걸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전교조가 찾아가서 다 회방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교육부 장관 이준식이가 이걸 말리지 못하는 간첩으로서 작동하고 있고 조희연과 그 다음에 이재정이라고 하는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과 이 경기도 교육감, 이 간첩 새끼들이 다 장악하고서 교육계를 장악하고서 대한민국 교육을 종북 간첩의 교육으로 다 바꿔놔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계엄령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2달 반 동안 자기는 계엄령을 반대하셨대요. 근데 1시간 전에 정말 계엄령을 반대한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엄령뿐이 답이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분 거를. 이제 한 번 알아갑니다. 네. 자, 매티스 미 국방장관 중국 주변국들의 명나라 왕조처럼 군다. 저는 이걸 보고서 네. 야, 매티스는 대단한 사람이다. 야,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다. 명나라 왕조가 주변국에다가 했던 것처럼 네. 지금 시진핑이가 하고 있다. 이 직설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또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라는 것을 오늘 이 타이틀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발언입니다.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재정 교육감을 존경합니다. 이런 거는 정북 차발 아닌가요? 이재정이는 통일부 장관 할 때 네. 문재인과 함께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우리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주권 국가의 일을 김정일에게 물어봐서 지령을 받아 기권하게 했던 통일부 장관을 했던 놈이 이재정입니다. 그놈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을 하니까 그놈을 존경하면은 종북 간첩단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네, 닉도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하니까 사람도 이제 그 북조선 헌법에 나오는 네네. 제3조와 제8조에 나오는 그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사람 중심 이걸 뭐 경기도